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순혜입니다. 오늘은 6번째 단원 뉴스와 신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혜일 선생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혜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새로운 소식을 주로 어디에서 접하시나요? 네, 저는 인터넷이나 새로운 정보를 얻는데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있으면 또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저도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는 편이기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종이 신문을 읽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TV, 인터넷, 뉴스, 라디오에서 새로운 소식을 접하실 텐데요. 자, 오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는 어떠한 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뉴스와 신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주제와 관련된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어휘 예습은 모두 하셨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매체 및 기사 관련 어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매체 관련 어휘입니다. 자, 매체라 하면 어떤 소식을 통해서, 그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들을 매체라고 하는데요. 자, 그 매체는 여기를 보시면 잡지 또는 TV 방송, 텔레비전, 신문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매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것들을 몇 가지 기준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쇄 매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맨 위쪽은 이 잡지와 관련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신문인데요. 이것은 바로 인쇄 매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쇄 매체라고 하는 것은 종이에 글자를 찍어서 출판을 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 인쇄 매체는 얼마 만에 만드느냐에 따라서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매일 발행이 되는 것, 그리고 주간지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월간지는 한 달에 한 번 인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쇄 신문, 인터넷 신문, 이 신문의 종류인데 인쇄 매체는 인쇄 신문이고 인터넷 신문은 인쇄 매체는 아니지요. 자,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방송에 대한 이 매체가 있습니다. 자, 방송은 텔레비전 방송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중파 방송입니다. 공중파 방송은 이 전파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는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KBS, MBC, SBS, EBS와 같은 방송국에서 전달을 해주는 것이 바로 공중파 방송입니다.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자흐스탄 원, 하바르, 에라나 이런 방송이 공중파 방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케이블 방송입니다. 케이블이라 하면 어떤 선을 말을 하는데요. 케이블 방송은 공중의 어떤 전파로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통해서 아주 여러 가지 많은 이 채널들이 제공이 되는 방송입니다. 세 번째로 인터넷 방송인데 인터넷 방송은 다 아시죠?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매체들을 인터넷 방송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기사 관련 어휘입니다. 자, 기사라 하면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 TV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이 기사를 작성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하 원칙입니다. 자, 육하 원칙은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이 6가지 규칙에 따라서 기사를 작성하는 그런 규칙을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6가지 규칙을 적용을 해서 기사를 작성을 하려면 어떤 사건이 있어야 하겠죠. 자, 그래서 그 사건을 기자들이 조사하고 또 알아보러 가는 것을 바로 취재라고 합니다. 자, 이 취재는 취재 활동 또는 취재를 나서다, 취재를 나가다, 취재하다, 기자가 어떤 사건을 취재하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자들은 자신만의
취재 수첩을 가지고 다닌다. 기자들이 이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 메모를 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취재 수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K-팝 가수들의 일상생활을 취재하기로 했다. K-팝 가수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생활을 취재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기사들을 취재를 하고 그리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그 기사들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작성한 기사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겠죠. 자, 그것이 바로 보도입니다. 자, 보도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고 전달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보도 기사, 보도 사진, 보도하다 이렇게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신문 보도를 읽다. 신문에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들을 그걸 기사를 정리를 해서 사람들 알게끔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문 보도가 되겠지요. 자, 그리고 경기 결과를 보도하다. 경기가 끝난 후에 그 결과를 기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신문 관련 어휘입니다. 자, 신문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발행이라고 합니다. 자, 발행은 인쇄를 해서 출판물로 찍어내는 것을 발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문 잡지를 발행하다 또는 신문 잡지가 발행되다라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한국은행은 2009년에 5만 원권을 처음으로 발행했다. 자, 인쇄물로 찍어서 사람들이 알게 하거나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는 것을 발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 잡지뿐만 아니라 돈도 발행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면은 신문의 이 종이 안에 있는 한쪽 면 또는 잡지에 있는 한쪽 면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기사나 인쇄물을 찍어낼 수 있는 그건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지면이 부족해서 사진을 싣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의 한쪽 면이 부족해서 그 이상은 담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뭐라고 밝히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밝히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다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인을 70대 노인이라고 밝혔다 라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표현을 사용을 할 때 갖춰져야 하는 몇 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누가, 경찰이 누구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 경찰은 누구에게, 자, 이건 기사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람들에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꼭 사용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다, 밝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범인을 누구라고 70대 노인이라고 밝혔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사건의 범인을 또는 이 사건의 범인을 70대 노인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같은 의미이지만 밝혀지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이 70대 노인으로 밝혀졌다입니다. 자, 이것은 그렇게 어떤 상황이 됐다, 나타났다 이런 의미인데요. 자, 이 문장 역시 누구누구에 의해, 누구누구가 무엇무엇으로 밝혀지다라는 표현들로 정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의 범인이 70대 노인으로 밝혀졌다. 누구에 의해서 밝혀졌을까요? 자, 사실은 경찰에 의해서 밝혀졌죠. 우리 앞에 있는 예문을 보시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찰에 의해라는 부분은 생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의 범인이 자, 그리고 70대 노인으로 밝혀지다. 자, 여길 보시면 뭐뭐다고 무엇무엇을 밝히다. 자, 그렇지만 밝혀지다는 으로 밝혀지다로 사용을 하셔야만 합니다. 주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배운 어휘들을 한넬리 선생님과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А теперь посмотрим еще несколько слов с их примерами употребления. Итак, первое слово это у нас 육хавончик, потом подо и 교정. Что это такое? Юкхавончик это 6 принципов написания любой статьи или заметки в газете. То есть 6 ответов на 6 вопросов. Каких вопросов это?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и 왜. То есть любая статья, она должна содержать ответ на 6 вопросов. Когда, где, кто, что, как и почему. И затем, подо это у нас заметка или новость, сообщение или новость. И 교정 это редактирование. Посмотрим первый пример. 이번 거는 아직 и сюда подходит слово 교정. 교정 전이라서 어제와 달자가 많다.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это рукопись, вонго это рукопись. Эта рукопись еще пока не отредактирована. Поэтому в ней много опечаток или пропущенных букв. 어자 это опечатка, а 달자 это пропущенные буквы. Посмотрим второй пример. 정확한 사실 전달이 생명은 뉴스와 신문의 계산은 сюда подходит 육하 원칙에 따라 기술을 해야 한다. То есть передаваемые жизненные сообщения в любой статье и газете надо писать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6 принципами написания статьи. И третий у нас пример это 그 신문은 항상 보도의 내용이 정확하다. То есть в этой газете все их новости, все их сообщения очень точные.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изучению грамматики. Первая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у нас это 는-한, которая употребляется в середине предложения, служит для связки предложений и выражает условия первой части предложений с возможными вариациями во второй части предложения. Она может употребляться в предложениях как с позитивным, так и с негативным значением в первой части предложения. послушаем сначала объяснение 순서님. 네, 오늘 첫 번째 문법입니다. 첫 번째 문법은 는, 한입니다. 먼저 예문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양측이 서로 양보하지 않는 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없다. 자, 이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사실은 이걸 조금 쉽게 바꾸시면 않으면이 됩니다. 그래서 양측이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조금 쉬운 예문으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뉴스에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는 한 사람들은 언론을 신뢰할 겁니다. 정확하게 보도하면 사람들은 언론을 신뢰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을 보시면 뒤에 있는 결과가 일어나려면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이 꼭 필요하다라는 조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는 한을 사용하면 앞부분은 조건, 뒤에 부분은 결과라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예문을 살펴보시면 지난 모임에는 빠졌으니까 이번 모임에는 반드시 참석해 주세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꼭 참석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없는 한입니다. 는 한은 동사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 있다, 없다와도 함께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급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될 수 있는 한 빨리 오세요. 네, 알겠어요. 가능한 한 빨리 갈게요. 자, 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처럼 하나의 단어처럼 이렇게 뭉쳐서 하나로 묶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하나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떠한 상황에서 이것을 쓸 수 있는지 그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제가 다음 학기에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을까요? 자,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않는 한 진학할 수 없어요. 자, 앞에 있는 상황, 받지 않는 한 그런 조건이라면 진학할 수 없다.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건과 결과의 관계를 강조를 할 때 는한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넬리 선생님과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А теперь посмотрим пару примеров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окончания нынхан. Итак, 할아버지, 언제까지 구두수선하는 일을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Дедушка, до какого периода ты собираешься заниматься починкой обуви? Вот у нас предложенный вариант. Ставим его с окончанием нужным, и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내가 살아있는 계속 할 생각이네. То есть, я думаю, до тех пор, пока я жив. И здесь окончание нынхан имеет значение условия. Пока я живой, я буду продолжать этим заниматься, я думаю. Посмотрим второй пример. 장관님, 내일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으십니까? Ставим предложенный вариант ответа вместе с окончанием.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일정이 조정되지 않은 한 저는 참석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Это означает, министр, вы завтра сможете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на собрании? Ну, поскольку график не отрегулирован, кажется, я не смогу. И здесь окончание нынхан выражает, опять же, условия, поскольку график мой не отрегулирован. Поэтому, получается, я не смогу. И следующая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которую мы будем с вами сегодня проходить, это 으로 인해, которая указывает на причину, приводящую к определенному результату. Данная форма больше имеет отношение к литературному варианту, чем к разговорному. И может считаться как бы аналогом, письменным вариантом, аналогом гитэмоне. Сначала послушаем объяснение 선생님. 네, 두 번째 문법입니다. 두 번째 문법은 으로 인해입니다. 자, 먼저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자, 여러분, 이 의미를 해석을 해보시면 음주운전 때문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의미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이 으로 인해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이 명사와 연결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이 명사가 원인이 되어 이 뒤에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다른 예문을 보시면 지진으로 인해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말았다. 자, 지진 때문에입니다. 자, 그래서 지진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으로 인해는 말을 할 때는 잘 사용하지 않고 공식 상황이나 문서를 작성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또 다른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떠날 시간이 됐는데 왜 기차가 출발을 안 하죠? 자, 열차 선로 작업으로 인해 출발 시간이 좀 늦어진대요. 자, 열차 선로 작업 때문에로 바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상황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림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지요. 네, 농민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자, 가뭄 때문에, 가뭄은 물이 부족해서 땅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현상인데요. 그래서 가뭄 때문에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자, 이것을 으로 인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문법을 한넬리 선생님과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А теперь посмотрим пару примеров с употреблением окончания 으로 인해. Итак, здесь у нас употреблено окончание гитэмоне.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в принципе они соответствуют друг другу. Разница только в том, что ыро инhe, как это уже было сказано, больше имеет отношение к литературному варианту, то есть к письменному. Итак, посмотрим. 큰 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었다. Эту фразу можно сказать также. 큰 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었다. Единственное, что это больше уже будет, наверное, все-таки написано где-то. То есть из-за сильного дождя пострадало очень много людей.
Посмотрим следующее.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가 어렵다. Это можно точно так же в письменном варианте сказать, что 무릎 통증으로 인해 걷기가 어렵다. То есть из-за боли в колене мне ходить сложно.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요즘 부동산 시세는 어떻습니까? И вставим ответ с предлагаемой формы. Получится 주택 부족으로 인해 시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То есть, как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состояние на рынке недвижимости. Ну, из-за того, что не хватает квартир, цены на квартиры все время растут. 네, 오늘은 뉴스와 신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하늘리 선생님께서는 인터넷 뉴스를 자주 본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네, 인터넷 뉴스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여러 곳의 뉴스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좋아요. 네,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그 인터넷 뉴스가 그 종이 신문에 비해서 조금 가볍게 느껴지고 신뢰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한넬리 선생님처럼 인터넷 뉴스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처럼 신문을 더 선호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자, 두 가지 모두 다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뉴스와 신문의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듣기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인터넷 뉴스와 신문의 어떠한 점이 좋은지, 어떠한 점이 단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기마 씨는 보통 뉴스나 새로운 정보를 알고 싶을 때 무엇을 많이 이용해요? 저는 인터넷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요즘은 학교나 카페에 가도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 등장함에 따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기사들을 빨리 접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 뉴스는 광고가 너무 많아서 읽기가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의 기사인데도 사이트마다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조금씩 다를 때가 있어서 신뢰가 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맞춤법이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읽기가 불편하고요. 그럼 준영 씨는 뉴스를 볼 때 주로 무엇을 이용해요? 저는 신문을 주로 보는 편이에요. 신문에는 다양한 정보가 분야별로 담겨 있기 때문에 원하는 기사를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전문가 칼럼이나 비평도 볼 수 있어서 이해를 도울 수 있고요. 그렇지만 신문을 펼쳐서 보려면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주잖아요. 그리고 신속성이 떨어지고 제한적인 지면으로 인해서 많은 정보를 담을 수도 없고요. 글자가 작으니까 눈이 나빠질까 염려도 되고요. 네, 잘 들으셨나요? 인터넷 뉴스와 신문의 장단점 말하기. 자, 그럼 화면에 있는 표를 이용해서 우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뉴스와 신문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인터넷 뉴스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내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네요. 네,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많아 쉽게 볼 수 있다고 했고요. 또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기사들은 빨리 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접하는 거는 만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광고가 많아서 읽기 불편하다. 또 같은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법이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문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문은 다양한 정보가 분야별로 담겨 있다, 종류별로 나눠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전문가 칼럼이나 비평도 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펼쳐서 보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신속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 후 또는 다음 날 볼 수 있는 거죠. 네, 또 제한적인 지면으로 인해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없다고 하고요. 글자가 작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글자가 작아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안경을 쓰고 보셔야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인터넷 뉴스와 신문의 장단점을 정리해 놓았는데요.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자, 장단점 비교 말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인터넷 뉴스와 신문의 장점, 단점을 정리를 할 수 있게 우리가 문법들을 사용해서 정리를 하였는데 두 가지 이상을 연결을 하는 문법들이 자, 을뿐만 아니라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연결하는 그 문법은 뭐 을뿐만 아니라 또는 는 데다가 또 뭐뭐 기는 는가 죄송합니다. 뭐뭐 는가 하면 자 뭐뭐 는가 하면 이런 문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을뿐만 아니라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는 반면에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하기는 인터넷 뉴스와 신문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와는 달리 인터넷 뉴스와는 다르게 신문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 확인을 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잘 하셨겠지요? 자, 조금 긴 내용입니다. 긴 내용이지만 그렇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법들도 이미 배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넬리 선생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넷 뉴스는 인터넷이 있는 곳이며 어디서든지 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기사들은 빨리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광고가 많아서 읽기 불편하고 기사 내용이 차이가 있어서 신뢰가 가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신문은 다양한 정보가 분야별로 담겨 있기 때문에 원하는 기사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 컬럼이나 비평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성이 떨어지고 제한적인 지면으로 인해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없다는 단점이 지니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긴 내용이었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말하기를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인터넷 뉴스와 신문의 장단점 비교해서 말하기를 해보았습니다.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чтению. На сегодня у нас текст про статьи газетные, которые у нас находятся на странице 108. Итак, посмотрим текст. 신문 기사란 보도를 전체로 한 것이다. Итак, то, что называется газетными статьями, в общем называется сообщениями. И они должны содержать в себе принципы 정확성, то есть точность, 객관성, объективность, 공정성,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и 명료성, то есть прозрачность, ясность. Значит, сама статья делится по составу, по структуре на три части. На 제목, то есть заголовок, на 전문, введение и 본문, основной текст. Значит, заголовок газетных статей обычно должен содержать в себе краткое резюме сообщения,
мессенджер 요약, то есть краткое сообщение, которое можно было бы охватить одним взглядом,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и в которое бы давало бы понимание, о чем говорит статья. Кроме того, заголовок должен не только, помимо того, что он должен не только содержать, как бы, краткое содержание статьи передавать, он должен еще вызывать интерес читателей к самому содержанию статьи. Поэтому его можно назвать вторым по важности в статье. Заголовок газетной статьи делится на две части. На 표제, это основной заголовок, и 부제, это подзаголовок. При этом 표제, он стоит как во главе статьи и передает краткое содержание, резюмирование статьи. Теперь подзаголовок. Bu제, то есть подзаголовок. Он может содержать ту информацию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которую невозможно было поместить в содержание самого 표제. То есть 표제 должен быть, поскольку краткий и кратким и ярким, то bu제 его можно чуть-чуть больше расширить и вместить туда такую информацию, которая не вместилась в основной заголовок. 표제, то есть основной заголовок, он содержит краткую информацию, и у него существуют некоторые особенности в том, что там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другие разновидности, особенности по сравнению с самой статьей. На самом деле в тексте мы обычно не используем разного вида жанра, то есть разного вида стиля письма. Но заголовок, поскольку он должен быть ярким и содержать основную информацию, то другого быть не может, как использовать другой стиль написания. 기사의 구조와 그리고 신문기사의 그 제목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셨을 텐데요. 쓰기 시간에는 신문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그 신문기사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문기사 분석하기입니다. 이 신문기사 분석을 할 때는 6하 원칙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 109페이지 신문기사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창원시 회식 때 술스텔스 안녕. 자, 회식 문화 개선 콘테스트 참신한 내용 구호 26건 등장.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잠깐 신문 구조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건 바로 표제가 되겠지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바로 부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전문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중요한 내용은 이 표제와 부제 안에 모두 다 담겨 있지만, 자, 이것들을 6하 원칙에 따라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는 전문과 본문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전문으로만 으로도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6하 원칙에 따라서 분석을 하실 텐데요.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내용에 맞춰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9페이지 신문기사를 보시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 언제 어디에서. 자, 창원시가 16일 오후입니다. 자, 그리고 창원시라고 하면 창원시청 공공기관 이 건물이겠지요. 자, 그리고 무엇을 건전한 회식문화 실천 콘테스트 자리를 마련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71개 부서별 추천 사례를 1차 예선을 거쳐 6건을 우수 사례로 선정하여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 이런 것들을 왜 했을까요? 자, 건전한 회식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으면 더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 108쪽입니다. 108쪽의 기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 신문 기사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기사는 사실 여기는 표제, 부제, 이 제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문만으로도 충분히 기사를 분석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니까 108쪽 페이지 신문 기사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 언제, 어디에서입니다. 자,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언제? 18일에. 자, 무엇을? 자, 그런데 이 기사는 현재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모 씨 등 9명을 어떻게 불구속 입건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였느냐? 자, 위조한 신분증으로 어학능력시험에 대리응시한 혐의로 자, 신분증을 가짜로 만들어서 누구누구 대신 시험을 봐주는 것입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대신 봐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대신 시험을 보다 대리응시하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자, 김모 씨 등 19명을 붙잡아서 조사를 하고 있다. 자, 왜? 돈을 주고 주민등록증이나 대학 졸업 성적 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자, 위조하다는 가짜로 만들다입니다. 그러한 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붙잡아서 조사를 하고 불구속 입건을 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문 기사 내용이 아주 많은 것들도 대부분 자, 이렇게 있는 6가지 6하 원칙에 따라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문 기사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한국의 문화탐방, 제주도 올레길. 한국의 여행 문화가 점차 소통, 교류의 장으로 바뀌면서 가장 유명해진 곳이 바로 제주도 올레길입니다. 올레는 집 대문에서 마을까지 이어지는 아주 좁은 골목을 뜻하는 제주어로 제주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입니다. 2006년 9월에 제1코스를 개장한 이후 현재 제주도에는 20개가 넘는 올레길 관광 코스가 있으며 나뭇가지에 메어놓은 노란색, 파란색 리본과 길에 새겨진 푸른 화살표를 따라 걸으면 정해진 코스대로 갈 수 있습니다. 올레길을 걷다 보면 스쳐 지나가는 여행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제주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로 걸으며 발견할 수 있는데요. 돌 많고 바람 많고 여자가 많아 삼다도라 불리는 섬 제주도. 제주의 아름다움을 바다와 돌담, 푸른 들, 평화로운 마음을 품고 있는 제주 올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길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제주 올레길. 여러분도 올레길을 걸으며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재밌는 표현을 배우는 표현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표현은 국수를 먹다입니다. 자, 국수를 먹다는 결혼을 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자, 옛날에 한국에서 결혼을 할 때 손님들에게 국수를 대접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작된 표현입니다. 자, 선생님, 카자흐스탄에서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나요? 네, 카자흐스탄에서는 гулять на свадьбе라는 표현을 써요. 아, 그렇군요. 자, 국수를 먹다는 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 듣기 싫어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뉴스와 신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앞으로 여러분께서 뉴스를 듣고 신문을 보실 때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